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02-3153-2610으로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최고의 답변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대 2부 순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짜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 최호선 과장과 함께 한국 대표 기업들이 포진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기업들의 더욱 확대된 증시 영향력 살펴보고요. 극심한 소비 불황에도 마트 규제에 대한 반사 이후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편의점의 영업 방식과 매출 현황 바라봅니다. 정태근의 차트 뽀개기, 차티스트 정태근 팀장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 공개합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의 7월 PMI 예비치 지수가 6개월 연속 기준선인 50 미만을 밑돌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분석하시는지요? PMI 지수가 50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50 이상을 가야만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정책,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같이 CPI까지도 만약에 2%대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은 새로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유럽장은 사실 이 문제도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많이 굳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MI 지수가 지금 중국도 좀 안 좋은 상태죠. 약간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요. 또 미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PMI 지수 통해서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8월 초에 있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아마도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풀릴 수 있다라는 것 쪽으로 본다면 나쁜 것이 결코 그렇게 시장에는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나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러한 지표가 안 좋아져서 경기부양책 기대심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이 이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기대심률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22에서 8월에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3차 LTRO 가능성을 열어두게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대신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이 총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발언인데요. 시장에 영향이 반드시 있겠죠? 엄청 크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로 정상회담에서 스페인 라우이 총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ESM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었죠.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스페인이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약 한 4천억 유로 정도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이고요. 만약에 정말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4천억 유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에 드러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7,600억 유로 정도가 되죠.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1조 유로가 넘을 수도 있죠. 특히 그 프랑스가 그리스하고 스페인한테만 갖고 있는 채권이 4,600억 유로 정도 된다는 거 본다면 스페인 문제는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문제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어저께 재무장관 둘이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죠. 만나서 어떤 대화 내용이나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한 4,600억 유로 정도의 채권을 그리스하고 스페인에서 가지고 있다면 독일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나 신문을 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문제 되면은 이제 스페인은 그냥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인 쪽에서 이러한 내용도 자꾸 흘리면서 독일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ESM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적어도 ECB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압박하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스페인이 ECB 유럽중앙은행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ECB는 계속 거절했거든요. 그거는 법률에 묶여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달라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SM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거지만 EFSF도 지금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 전망됐죠. 이거는 이제 이게 암시하는 것은 독일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거의 다 독일의 압박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여기서 만약에 손을 안 들어주면 결국 뭐 시장을 완전히 파장을 놓겠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에 와서는 투자가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든가 아니면 최선의 상황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양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결과로는 최악의 상황은 어려울 거다.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유로존 탈퇴에 관한 이런 발언들이 이게 진의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 참 헷갈리면서 시장에 적응하기 참 힘듭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유럽 불안감과 그리고 애플의 어닝 쇼크로 인한 충격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오늘도 역시 급락세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애플의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 10불 37센트 정도를 지금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9불대 후반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대치 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당 10불대 근처까지 수익이 났다라는 이게 악재라고 보기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엄살을 떠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S&P도 지금 0.6% 빠지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장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불확실성 또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추가 매도가 참 어렵다. 이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는 지표로는 추가 매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매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관망 쪽이라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했다가 장막판에 매도로 돌변했는데 한 100억 정도 매도했죠. 오늘은 450억 매도 우위인데 선물로도 매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도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도가 부담스럽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시장의 투심을 살릴 수 있는 성장 엔진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부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3차 양적완화를 하고 싶어도 유로존에서 만약에 ESM 문제 터져버리면은 부양해놓고도 망가지는 수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유동성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유동성에서 주가를 받치고 주가를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 함정에 걸려버리면 유동성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거꾸로 나옵니다. 산에서 눈이 있는데 돌 하나 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가 좀 커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도 사실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이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3차 LTRO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일단 ESM이 9월 12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치금리를 0.25%를 내려버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 유동성이 멈춰있는 고여있는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도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시장에 만약에 이제 어떤 기대 심리를 작용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는 거의 5% 정도 벌어지고 있고 작년 금융위기로 계산하면 거의 뭐 15%에서 20%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선물에서 매도가 강하고 있는데 선물의 환매가 충분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1779포인트를 다시 안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파락 9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개파락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 최저점 정도 위치 요 지점이 오늘 되는지 최저점이었던 시점이 어저께 178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점을 다시 회복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 여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을 그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좀 더 버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믿고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수급 상황 일단 연기금의 매수로 기관은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462억 순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 아침에 급격하게 쇼커버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오늘 미결제가 지금 4천 계약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개인이 2천 계약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1천 계약 매수 지금 기관이 490개 매수 490억 매수하면은 미결제가 오늘은 전부 다 거의 신규 포지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동안 누적 선매도 친 거 쇼커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쇼커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 주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현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콜옵션까지 많이 베팅하는 모습, 주식 선물까지 베팅하는 모습 모두 콜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네, 코스피 200 선물만 매도를 까고 있는데 좀 이쪽에서 좀 아무래도 갭락을 하다 보니까 주식 선물에서 좀 더 하락하겠지 하고 매도를 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이면 다시 갭락이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 선물 매도 친 거를 오늘 매도 친 걸 다시 손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외국인한테 계속 농락당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사실 애플의 밤사이 이제 미국 시장 마감 후에 결국에 애플이 예상 컨센서스 상당히 높게 깔아놓고 실적이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을 너무 높게 깔아놓은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IT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6개월 선행한다는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이미 예고된 하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애플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것이 예고된 것이냐 이거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급 시장 오늘 현선물 시장도 결국 수급은 좋지 않다 이걸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 사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사실 미국 시장은 좀 빗대어 말한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선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쇼커버 하는 것 보이지만, 미결제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결제가 늘어난다는 건 그날 매도든 매수든 결국 그날의 신규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미결이 줄어야지 그동안에 매도든 매수든 한 매수를 하든 쇼커버를 하든 그 물량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수치적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은 추가 하락하는구나 적극 매수해서 물타기에 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연중 최저점 경신하고 있고요. 바닥이 임박점이 안 나오고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배드 하단을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회복 못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일단 오후 시장에 반등을 해서 볼린저 배드 하단 위까지 올리면은 내일 기술적 반등은 자율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볼린저 배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다는 거는 더 개파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믿던 애플 실적 어제 삼성전자 많이 샀죠 사실 기관에서. 그리고 현대차 결국 전차원단을 많이 사서 올렸는데 아마 미국장 애플 실적을 믿고 좀 산 거라고 보는데 삼전은 괜히 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오늘 외국인 260억 그리고 기관이 55억 팔고 있는데 운수장비 업종 227억이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과연 잘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네, 애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예상이 원래 아이폰이요 2,900만 대가 팔렸어야 되고요. 아이패드가 1,600만 대였습니다. 근데 예상이 실제가 아이폰 2,600만 대가 팔렸고요. 아이패드는 100만 대가 더 팔린 1,700만 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이 실적인데요. 아이폰이 안 팔렸다는 거 삼성전자 갤럭시가 많이 팔렸다는 걸 방증하겠죠. 그런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애플이 그러면 지금 왜 시간에서 빠지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라이즌 CFO 결국엔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죠. CFO가 4분기에 출시를 할 거다. 아이폰 5에 대해서
신제품이 결국엔 중요하죠.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3 효과로 결국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준 거고요. 결국 4분기 출시라는 건 뭡니까? 9월 아니고 10월 이후에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아이폰 이제 애플에서 신제품 없다는 거고요. 말하는 게 결국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악화된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하락 이유는 이겁니다. 단순히 전분기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건 시장 언론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뉴스 그렇게 믿지 말라. 객관적인 팩트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서 메이저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우리나라 9월 내내 예산안을 제출 시 올해와 내년 각각 3.3%랑 4.3%로 성장률을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 악화될 거라는 이런 이제 정부에서도 인증을 하는 거고요. 유럽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 PMI 지수가 예상 45.3보다 43.3 낮게 발표했고요. 미국도 경제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조업지수. 어저께 중국에서 PMI 지표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9개월 내 50 미만 경기 하강 국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최근에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 정책으로 계속 부양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PMI 제조업 지수가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 경기 하강 국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거고요. 유로존은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했지만 어떤 부양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게 없었습니다. 미국도 QE3 쓴다 언론에서 설레발만 많이 쳤지 나온 건 없었죠. 결국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악화됐다는 거는 중국과는 달리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발언만 했었고 실질적인 정책을 안 취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계속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 환율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을 사기칠 수 있지만 수급으로 절대로 이런 경제 지표나 그리고 특히 환율 면에서는 사기칠 수 없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5.6원 급등해서 다시 115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스가 9월 달에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스페인 발렌시아 이어가지고 지금 카탈리나 지방정부 구제금융 신청 보도 밤사이에 또 나왔었습니다. 국채금리는 7.6%대로 상승했고요. 이런 팩트들을 계속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투자 전략이 지금 사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팩트들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주식을 사야 되느냐, PBR 1배 수준 밑으로 1780 밑으로 내려갔으니 사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탈 논리도 지금 없고요. 외부 변수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 올라오면 계속 매도 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비중 100% 가져가도 항상 기회는 올 때 분명히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미국, 유로존 주요국 2, 4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주에부터 다음 주까지 발표가 됩니다. 이거 상당히 3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겠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 꼭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제발 사시지 마시고 현금 갖고 계시길 일단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기아차 같은 거 외국인의 매수세로 지금 거의 강보합을 유지 중인데 사실 여기서 산다고 해서 크게 먹을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종목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도 차라리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더욱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상반기 ELS 증권사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발행했습니다. 16조에서 18조가 팔렸는데요. 오늘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면은 최근에 투신이나 보험에서 같이 사는 모습. 오늘도 은행, 보험, 투신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금융투자 이 수급은 팔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뭐냐면 ELS가 그때 상반기 때 발행됐던 게 이렇게 되면 낙인을 찍는 게 맞다. 결국에 매물 폭탄을 내놓을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겁니다. 연기금과 지금 외국인의 싸움이 아니라 연기금과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하느냐 금융투자가 같이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매도를 때리는지 꼭 눈여겨보시면서 수급상황 체크하시고요. 외국인 오늘도 선물 쇼커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쇼커버가 들어올 때
이때쯤 많이 한 4,000개, 5,000개씩 들어올 때 결국에 바닥에 임박한다는 점, 이 점을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발 좀 주식 사지 말고 현금 갖고 계시라는 당부 몇 번이나 하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 볼까요?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추가 하락에 대비하자 현금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충분한 현금 보유, 종목별 단기 대응을 이야기했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전저점의 지지력을 테스트하자 최희용 대리 추가 조정 가능성 우려, 관망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최근 거래일 저점 지지 시에 분할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화학조선 철강제 비중을 축소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화학과 모바일 게임주를 매수하자,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두자, 최희용 대리 석유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정유 건설주의 과대 낙폭에 따라 짧은 스윙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예, 시장은 유로존 리스크 때문에 전저점을 깨고 조정을 받는 등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이슈들도 체크해가며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위험 수준으로 오른 상태인데요. 어제는 유로존 출범 이후 최초로 5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추월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의 국가부도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전 한때는 5년물 국채금리가 7.56%까지 상승했습니다. 통상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면 국가 디폴트 및 전면적인 구제금융의 전조라고 인식되는데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10년물 국채금리가 7% 선에 진입한 후 20일 전후로 구제금융을 신청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국가부도 직전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됐었는데요. 과거 사례도 있듯이 스페인이 향후 이슈에 따라 지수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며 시장 대응을 할 기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전저점의 지지력을 테스트하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둔다고 하셨거든요.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열악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의 증가 때문입니다. 2012년 6월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일본, 한국 등 8개 지역의 자동차 합산 수요는 3,215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1년 같은 기간 3,017만 대의 판매에 비해서 6.6%가 성장한 수요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시장과 다르게 지난 5월부터 26만 5천 원 선의 단기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배경 중엔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관은 10영업일 연속으로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356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최근 순매수 규모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순매수세는 현대모비스 실적에 대한 기대로도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현대모비스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한 7조 7천억 원 정도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2%가 증가한 7,700억 원의 시장 예상치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향후 현대모비스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끝으로 가격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매수가는 금일 시가인 29만 원으로 산정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많이 드렸는데, 자 오늘 신용훈 연구원은 오늘 끝으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만들어서 함께 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396조 5,942억 원으로 전체 시총의 35%에 달합니다. 이 비중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 발행 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 공개가 연기되고 기업들의 증자가 감소한 탓인데요. 자세한 원인 들어보겠습니다. 올 들어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매월 20% 안팎씩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업체마다 5에서 15%씩 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제 한국 대표 기업들이 포진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의 기업 이제 증시 영향력이 2008년과 작년 두 차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후에 이제 더욱 커졌는데요. 24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LG화학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현대중공, 신한주주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396조 5,942억 원으로 전체 시총의 35%에 달합니다. 이 중에 이제 1위인 삼성전자의 비중은 2008년 1월 2일 7.78%에서 이달 23일 15.09%로 2배 넘게 확대가 됐는데요. 현대차 역시 시총 11위에서 2위로 도약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내수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한 수출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과 이제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한 만큼 이들 기업의 이제 지분을 절반 가량을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증시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전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49.19%로 달해서 최근 140만 원대에서 외국인 매도 이후에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가량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은 2009년도 초만 해도 2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4.2%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은 포스코 50.2%, 기아차 32.4%, 현대모비스 47.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휘둘리는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 매매 차익과 관련된 10% 룰을 조만간 완화할 예정인데요. 10% 룰은 상장사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단 한 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으면 이제 5일 안에 공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규정은 이제 투자자가 회사 내부 경영 정보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이 됐으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이 규정 때문에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10% 공시 의무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당장 개정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이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출과 영업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에서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연기금이 이러한 종목의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상반기 주식 발행 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공개도 계속 연기되고 있어서인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결정적인 이유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있고요. 수치별을 좀 보게 되면 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그러니까 주식 발행 규모는 9,1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조 7,438억 원, 그러니까 86.3%로 이제 급감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 기업 공개는 9건이고요. 2,479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6,581억 원보다 84.6%, 그러니까 1조 3,635억 원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주식시장 침체 및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IPO를 추진하고 있던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대거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유상증자도 26건 6,664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이제 5조 467억 원이었고요. 보다 86.8%가 줄어든
그 4조 3,803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회사채 발행도 이제 소폭 줄었는데 상반기 중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는 65조 2,0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조 9,555억보다 1조 7,50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4월 회사채 수요 예측제도 도입 이전에는 회사채가 집중 발행돼서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고 규모, 그러니까 36조 원 정도가 기록을 했으나 5월에는 1조 5,850억대로 이제 급감했고요. 6월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채 발행 실적 기업 규모별 발행 형태별 그리고 신용 등급별 살펴보면 이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의 발행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98%, 99.9%로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의 발행 비중은 이제 0.2%로 미미한 상태고요. 신용등급은 A등급 이상의 비중이 90.4%, 93.4%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회사채 대부분 일반 사채 형태 발행이 되었고요. 총괄해서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 주식 발행과 회사채 발행을 합한 기업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은 총 66조 1,1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악의 경우 유로존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정권 교체가 완료되어 정치 일관성이 나오는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 침체와 영업 규제 강화로 유통업체나 백화점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대로 편의점 매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죠. 어떤 점이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된 GS 리테일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3일 통계청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매월 20% 안팎씩 성장하고 있고 신규 점포를 빼고 계산한 기존 점 매출도 업체마다 5%에서 15%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이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경기 침체와 영업 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크게 꺾이거나 마이너스 성장과는 좀 대조적인데요. 대형마트와 SSM이 이제 신규 출점 제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편의점은 자유롭다는 점이 고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히려 마트가 강제 휴무하는 이루일에 꼭 필요한 상품만 편의점에서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요. 편의점 점포 수만 살펴보면 역대 최대인 3,113개로 순중해서 전국 점포 수가 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은퇴자와 청년층의 꾸준한 창업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만에 점포 수가 2만 4,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편의점협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전통적인 인기 상품 젊은층이 소량 구매하는 담배, 주류 간식거리 위주여서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점도 강점인데요. 이처럼 편의점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업체들은 점포 수 확장에 이제 수익성 확대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문객 수와 이제 1인당 구매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장 구조와 이제 취급 품목을 바꾸는 신모델 실험이 이제 한창인데 편의점의 평균 객관적인 단가, 이제 개당 단가는 3,500원 선으로 대표적인 방리담의 업종입니다. 백화점에 7만 원, 그래 대형마트 4만 원, SSM이 1만 원대에 비해 훨씬 쌉니다. 그래서 현재 편의점의 매출은 40% 담배에서 나오는데 업체마다 수익성이 높은 식품 분야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미니스토, 패밀리마트, GS25 등 대기업 전략적 마케팅 전략으로 점포당 면적과 취급 품목이 넓어져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SSM을 진출 제한을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 중에 과거 친숙했던 동네 골목에 이제 구멍가게를 대체한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들이 점포를 늘려가면서 성장하는 사실에 대해 이제 정부, 지자체, 투자자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효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 전해드리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쪽과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 하락한 2,14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했던 중국의 7월 PMI 지수 5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안정
상승세는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PMI 지수 49.5로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해 있긴 하지만 다시금 개선세를 나타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24일 중국의 단기 금융시장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예상보다 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받아서 단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안정 성장을 위해서 대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중의 유동성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장에서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대출 규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단기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중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로 인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의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2150선 내외에서의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내일 26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리딩투자증권 교대교육센터에서 성공투자 5원칙 12자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우성재 팀장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호흡하면서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연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내용을 못 나가가지고 2번밖에 못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강의가 내용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게 목표가 뭐냐면 어쨌든 내용을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거래량 증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습득이 되셔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동성 확대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신호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부분들을 잠시만 살펴보고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연결하게 본다면은 지난주에 화천기공 월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시세가 시작할 때 그리고 시세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의 증감에 따라서 고점 신호와 저점 신호 이렇게 부분을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시세가 시작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측에 또 고점 신호가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조금 앞대의 내용 같은 경우는 가장 완벽한 샘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1차 변동성 확대 같은 거 연관성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쭉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을 경우에 장대 부분과 대량 거래가 동반적으로 터졌을 때 고점 신호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을 경우에 고점 신호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된다면은 고점 신호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조금 새로운 내용일 거예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자, 이 부분은 매수 신호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블 CN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67,00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볼게요. 앞쪽 좌측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횡보할 때 주가 횡보 및 거래량 감소 구간 이후에 거래량 동반 상승 시 시세의 시작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주가가 횡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시세가 시작이 될 때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하셔야 될 항상 종목의 어떤 큰 시세를 볼 때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시세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쭉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면서 저가 매수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저가 매수 생각하실 때는 요 아래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팁이란 요 내용들을 매수하는 이 내용들을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면을 그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은 그 블로그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행보를 할 때 어쨌든 거래량 감소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어쨌든 따라가시는 게 한 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고점 신호죠. 그래서 매도 신호인데 자, 잘 보세요. 화면 우측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시세가 시작되고 난 뒤에 시세가 25,000원 부근에서 시작하고 난 뒤에 주가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기울기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조금 그 1번의 내용,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내용 배웠던 변동성 확대만큼의 어떤 가파른 기울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마지막 랠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 따라 쭉 내리면 아래쪽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이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건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수 세력들이 가지고 올라오다가 이 거래량을 통해서 기존의 세력과 그리고 다른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손바뀜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주가가 멈춰버리죠. 왜? 기존의 세력들이 어떤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빠져나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울기가 급격해진다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기울기가 급격해질 때 아래쪽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만약에 추가 상승이 만약에 제한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6만 원 부분에서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쨌든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숫자 3을 보게 된다면은 변동성 확대 그리고 거래량 증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면은 마지막 랠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6만 원을 돌파를 했죠. 근데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 6만 원 부분에서 손바뀜이 발생했을 당시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은 요 6만 원 가격대에서 발생했던 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떠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봉, 장대 양봉, 개인들 장대 양봉 상당히 좋아하죠. 이 양봉을 통해서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물량을 다 털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단순히 올라가는 거나 빠지는 거나 그 부분 보실 게 아니라 이 차트 속에서 캔들뿐만 아니라 거래량 이 부분과 연결해 봤을 때 많은 신호들이 차트에 녹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해석을 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차트만 보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복잡할 겁니다. 리노스 일봉인데, 자, 앞쪽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장대 양봉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건 상한가 다음에 좋아하는 건 점상이죠. 자, 점상이 나오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좀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숫자 1을 잘 보세요. 그동안의 매집으로 점상을 시도했지만 물량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을 보아 어느 정도 물량이 떠넘김이 발생된다고 얘기 나왔죠. 자, 점상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래 꼬리가 나왔어요. 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점상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래 꼬리를 달았죠. 근데 중요한 건 점상이 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점상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시세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요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상 보내고 난 뒤에 물량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도 있겠죠. 그 세력들이 점상을 가고 나니까 물량을 푸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이 종목을 올린 세력들은 물량을 풀면 안 되겠죠. 이 종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니까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같은 경우 점상 가고 난 다음에 보통 5% 넘게 뜨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점상 가는 게 보통이죠. 근데 다음날 보세요. 점상 아래 구간이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 출현했지만은 그 다음날 보시면은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시세가 조금 추가적인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상당히 좀 복잡한데 숫자 1을 보실 때 점상이 가고 난 뒤에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만약에 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줄지가 않고 만약에 평균적인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급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그 위쪽에 거래량을 보실 때 첫 번째 파란색 네모칸 말고 두 번째 빨간색 칸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물량 부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시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 유발시키면서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전 세력이라기보다는 단기 매매 세력들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단기를 먹고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 2 볼게요. 냄새 맡은 단기 트레이더와 같이 물량 떠넘기 위한 반등 시도가 나오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존에 여기서 올린 세력들 그리고 여기서 냄새 맡고 달라붙는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털고 나간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 바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제가 보기엔 얘네들 단가가 요 제가 선을 그어 본다면은 제 손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요 갭의 중간 부분이에요. 갭 중간 부분 얘네들 평균 단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익이 얼마 안 났죠. 그리고 여기서 다 못 털었다는 얘기예요. 다 못 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숫자 4를 보시면은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점상을 보니 여기서 상한가 보내듯이 하면서 거래량 유발시키면서 빠져나가 버리죠. 거래량 파악과 그리고 차트 분석이 이만큼 되셔야지 개인 투자 매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연결해가지고 숫자 1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또 시간이 오늘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잡아먹어버렸네요. 자, 숫자 1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매집 세력들이 점상을 올리면서 시세를 시도를 했지만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억지로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상에 가거나 아니면 5% 떠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나서 아래쪽 구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쏟아버리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잡아놨다가 그 다음날 숫자 1을 보게 된다면은 그동안 기존에 어떤 이 종목을 올린 세력뿐만 아니라 달라붙은 단기 세력들, 단기 트레이딩 세력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숫자 4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다 못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기네들 본전,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손해가 뭐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의 본전에서 빠져나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3을 보게 된다면은 추가 반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현상, 이런 주가 차트 현상이 좀 발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상이 갔을 경우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부분이 마지막 끝이 났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복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1, 2, 3, 4 여기다가 설명을 넣고 잠시만 볼게요. 숫자 1, 2, 3, 4 표기를 하면서 설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패턴을 무조건 익히세요. 제 설명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요게 이 패턴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외봉 형성 이게 세 번째 단계까지 들어가려는데 조금 제가 또 시간을 잡아먹어 버렸네요. 오늘 우리 PD님 또 뿔나는 거 아닌가 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할 내용은 외봉이 형성되고 난 뒤에 횡보 흐름.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점 신호가 나오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맛배기 한번 본다면은 자, 화면 좌측 위 상단을 보시면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보통 쌍봉이라든지 그리고 삼중천정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여버리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는 LG화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한번 내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외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횡보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없어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마쳐야 되는 관계로 스튜디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성 앵커님.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한 차트 뽀개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 되셨길 기대합니다. 자, 잠시 후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활용 주시고요.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해주시기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오늘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30까지 넘나들던 하락폭이 20 초반으로 줄었다는데 위안 받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